여러분, 야키니쿠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기 굽는 이 단순한 식사를요, 하나의 예술 경지로 끌어올린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야키니쿠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바로 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방금 보신 이 말이요, 바로 전설적인 야키니쿠 레스토랑 조조엔의 창업자 아라이 시니치의 평생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요리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나이가 믿어지시나요? 바로 15살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죠. 네, 첫 번째 이야기, 견습생의 길입니다. 그의 시작은요, 사실 굉장히 암울했어요. 전쟁이 막 끝난 일본의 가난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아라이의 첫걸음은 도쿄의 아주 혹독하기로 소문난 야키니쿠 식당의 주방이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도쿄의 유명 야키니쿠 식당 메이게츠칸의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일하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고는 다른 직원 7명이랑 정말 비좁은 기숙사방에서 같이 생활했답니다. 이렇게 일하고 손에 쥔 월급이 고작 6,000엔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삶은 달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된 환경 속에서 정말 찰나의 배고픔이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줬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달걀 하나를 슬쩍 집으려다가 스승한테 탁 걸린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엄청 혼났겠죠? 그런데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정직하게 말해라. 이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한마디가 어린 아라이의 마음을 정말 깊게 울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도덕적인 기둥이 된 겁니다. 정직감이야말로 신뢰의 기본이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을 바로 이 순간 뼛속 깊이 다시 새기게 된 거죠. 그의 이력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1958년에 도쿄에서 견습을 시작해서 61년에는 오사카로 도망치듯 가서 식욕 도매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60년대에는 정말 혹독하기로 유명했던 다이도엔이라는 곳에서 기술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첫 독립가게를 열게 되죠. 이 수년간의 혹독한 시간을 거치면서 아라이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요리는 그냥 손기술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심, 그리고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조조엔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도쿄의 심장부에서 야키니쿠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그의 비전이 시작되죠. 1976년 그의 나이 33, 아라이는 인생을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거였어요. 가게 이름은 조조엔. 뜻을 풀어보면 이야기와 사람, 그리고 맛이 피어나는 정원이라는 아주 시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위치였어요. 보통 야키니쿠 가게 하면 좀 허름하고 연기자욱한 곳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 당시 일본 최고의 밤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였던 롯본기에 떡하니 가게를 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처음 몇 달은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겨우 3만 엔. 이건 뭐 가게세도 못 내는 수준이죠.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야심찬 도전은 그냥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아라이는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됐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혼자서만 버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옛 스승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 작은 대출금이 단순히 돈만 구해준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써나갈 용기와 결심을 다지게 해준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야키니쿠 혁명. 조조엔이 어떻게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일어선 아라이는요, 그냥 가게를 살리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예 야키니쿠라는 업계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조조엔 이전의 야키니쿠는 어땠죠? 연기 자욱하고 시끄럽고
좀 아저씨들만 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조조엔 이후에는요, 우아하고 깨끗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조명도 그냥 밝기만 한 형광등에서 분위기 있는 예술적인 조명으로, 주 고객층도 남성 위주에서 여성, 커플, 가족 단위로 확 넓어졌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식사가 아니라 경험을 팔기 시작한 거죠. 특히 여성 고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바꿨을까요? 우선 옷의 냄새별 걱정 없는 연기 없는 로스터. 이거 정말 혁명이었죠. 직원들 유니폼도 보세요. 그냥 앞치마가 아니라 검은 조끼와 원피스로 아주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고기도 그냥 접시에 담아내는 게 아니라 접시 위에 예술처럼 보이게 했고요. 밥 먹고 끝이 아니라 아포가토 같은 디저트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야키니쿠의 기본 메뉴가 된 탄시오, 즉 소혀를 소금구이로 먹는 것도 조조엔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상급 갈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부 손님들의 경험을 위해 설계된 거였어요. 이런 혁신의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77년에 월 300만 원이번 매출이 불과 2년 뒤인 79년에는 1,200만 원, 4배가 뛰고요. 81년에는 1,7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뭐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이 엄청난 성공으로 조지우에는 로pongi를 대표하는, 아니 도쿄를 대표하는 미식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1989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니시아자부에 세운 6층짜리 조조엔 타워, 일명 야키니쿠 빌딩이죠. 이건 그냥 큰 식당이 아니에요. 야키니쿠를 하나의 완전한 문화체험으로 만들겠다던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성공 뒤에 숨겨진 장인의 철학, 마음과 정직, 그리고 혁신이라는 유산에 대해서 말이죠. 아라이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사업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주 깊고 단단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진정한 서비스는 뭘까요? 그건 그냥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힘,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손님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그의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마음은 자기 가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전국 야키니쿠 협회 회장까지 맡으면서 업계 전체의 수준, 그러니까 품질이나 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자기 자신을 바쳤죠.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고기를 다루는 손은 칼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에게 고기 한 점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소를 키운 생산자부터 그걸 다루는 요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먹는 손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신성한 신뢰이자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아라이 시뉴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는데요.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과 진심을 다해서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의 열정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하나의 문화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쳐서 완성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